번째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대개들 그 시당에서 공약 행정수도 왔었는데요. 그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약속은 주 4일 근무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 최초의 AI 혁신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는 것보다는 개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을 한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I 시대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AI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AI가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AI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 이제까지의 사고방식이나 이제까지의 시스템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AI 혁신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세종시도 결국은 그 세계적인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인식 아래서 이 주 4일 근무 시대를 여는 한국 최초의 AI 혁신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세종의 행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세종 행정이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갖고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건축물 허가를 받는데 건축물 허가 민원이 허가 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걸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가지고 그리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소방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게 있나 없나 그리고 보완 지시를 내리고 보완을 하면 또 건축사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민원을 보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보통 한두 달 갑니다.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시장 지역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건축 허가를 하는데 우리 지역 현황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황에 어떤 걸 AI로 무조건 쪼그러 나와요. 여기는 용도 지역이 어디고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럼 그런 기반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건에서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샤르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챗 GPT를 해보세요. 1초도 안 걸리고 어느 법 그리고 단계는 어떻게 되면 쫙 나와요. 공무원이 일일이 검토 안 해도 이제는 AI가 다 알아서 판단해주는 시대가 이 돌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AI가 그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요. 데이터가 정확하게 저장이 돼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을 따름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그런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판례라든가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들어가 있으면 판단하고 분석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해줍니다. AI가 해준 그 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소방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실증사의 일이라고 써있는 건데요. 이 컴퓨터 도면을 보고 제조하고 하느라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든 것을 AI를 통해서 돌려보니까 열흘 걸렸던 게 이틀이면 다 판단이 되고 허가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또 자동차, 체납 자동차를 식별하는데 체납 자동차를 식별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세무과에다가 세금 냈나 안 냈나 그거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로 한다 하더라도 AI에 사진 찍어서 하니까 우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흘 걸리면 하루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 지금 발달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 행정 전반에 바로 이 AI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단계입니다. 정책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용역을 많이 줍니다. 무엇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뭐 작게는 몇 천만 원, 또 크게는 몇억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는데 기간도 1년, 2년 걸립니다. 용역을 바로 발달된 생성형 AI에 딱 집어넣으니까 하루 만에 나옵니다. 몇 년 걸려서 몇억 걸려서 할 일을 이제 AI가 그와 거의 더 나은 수준으로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답변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도입했을 때 정책 시뮬레이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AI를 통해서 정책 시뮬레이션, 기존 법령 검토 이런 것들의 시간이 단축된다면 우리가 주 5일 꼬박 근무해서 할 일을 주 4일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그러면 AI가 다 하면 인건 사람이 남아도니까 다 자르겠네. 저는 그건 AI 시스템, AI 시대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AI가 인간의 일을 하고 인간은 남은 시간 좀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이 되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소득이나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 시간이 절약이 되고 인간의 노력이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약되는 시간과 노력을 주 4일 근무체제로 전환을 해줘서 훨씬 더 레저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자연과의 생활이라든가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올 수 있도록 제가 주 4일 시대를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열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마련하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행정을 우선 바꿔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 도시 운영 시스템 자체도 AI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 신호 체계 봅니다. 그러면 한없이 빨간불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가는 차 없는데 빨간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AI로 시스템, 교통 제어 시스템을 AI화 시킨다면 AI가 판단을 해서 가장 최단 시간에 차가 정지할 수 있도록 계속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지나갈 때 파란 불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소통이라든가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통 운영 시스템의 예로 들은 것이고, 교통뿐만이 아닙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 어느 지역에 지금 어떤 위험한 공사가 있다든가 내지는 비가 많이 내린다든가 하는 것을 AI를 통해서 통보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우리 재난안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옛날같이 오송 그런 지하철 터널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죠.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공고 시스템 하고 있어요. 거기 차량이 맥히니까 돌아가십시오. 아닙니다. AI가 저절로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 차량에 쏘아준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겠어요. 바로 이러한 도시 운영 시스템, OA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도시 시스템도 AI로 바꾼다면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빠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세종시가 저는 앞장서서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꿈 같은 얘기지만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환경, 안전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면서 도시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도시 자체가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기술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인구 카드라든가 또는 신용카드라든가 라는 것들이 지금 얼마든지 빅데이터들이 있어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상가에 거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상권의 발달에 대해서 어디가 어떤 융합의 사업이 가능한지 AI로 판단을 하면 이거 용역 줄 거 없습니다. 상권 분석할 거 없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각 지역의 지역 상공인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면 지역 상공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업종을 어느 지역에 몇 시까지 하고 하는 것들이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 경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봤더니 어떤 상공인 하나가 그거 맞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점을 낼 때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다 용역을 줍니다. 장사하려면 다 용역을 줘요. 그럼 용역 업체가 시켜서 와가지고 거래, 이동, 인구 파악하고 상권이 어떻게 된다 지도를 분석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두 달 걸리고 용역만 해도 몇 천만 원 내가 봅니다. AI에 그거 분석했다고 그러니까 이틀 걸립니다. 얼마 걸렸냐? 10만 원 걸립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캐치해야 된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AI 영화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만듭니다.
이제는 앞으로 영화 만드는데 영화 배우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영화 배우 캐릭터를 AI로 생성을 해가지고 스토리만 집어넣으면 AI에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걸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무대 장치라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다가온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캐치해가지고 세종시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적에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관광에 있어서도 어떤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것을 분석한다면 체류형 도시로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상가나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그런 타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느냐. 아직 이거 발표한 것처럼 전부 처음이라고 봅니다. 이 발상도 물론 AI 시대 하는 건 있었지만 AI 산업, AI 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지 도시 전체를, 행정 전체를 이렇게 AI화 하겠다는 발표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제가 발표한 이후로 계속 이런 유사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이 세종시장 최면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요즘에 검테크라고 하는 건데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 빨리 정확하게 처리했다는 AI 시스템 100%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국에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행정을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고 효율화될 수 있고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낭비 없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툴, 그렇게 AI를 통해서 행정 시스템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저는 전국을 확산시키면서 그걸로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검테크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출량이 높은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AI 창업자들, 젊은이들의 산업을 육성해주고 창업을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 AI 행정 패키지를 말하자면 수출하고 아니면 확산시키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 산업도 있고요, 양자 컴퓨터 산업도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연결시키는 AI 산업 클러스터를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는 초보 단계에서 구상이 되고 있고, 테크노파크나 우리 그 도시 기업이라는 도시 성장 기업, 거기서 이미 이걸 구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5번의 부분인데요. 우선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AI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AI 그런 챗GPT 활용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AI를 활용해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냐라는 AI 기술 교육을 스스로 배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AI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직에 있을 때 해왔고 그거를 더 강화시켜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전부 다 AI 전문가 수준으로 육성해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AI화를 통해서 훨씬 더 비용과 그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시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AI 교육을 시키는 그 센터, 교육센터를 만들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온라인으로도 시켜주고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AI 교육을 시켜줘서 진짜 다가오는 AI 시대에 세종시는 가장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20년 전 이번에 시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잡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조례도 만들고요, AI 혁신 센터를 운영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AI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전담기구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는 추진을 줬는데 이거는 제가 뭐 후보로 등록하고 나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이 공무들하고 계속 이 부분을 연구를 했다가 그때 다 정리를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오늘 발표한 겁니다만 1단계로는 한 2년 동안 공무원들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도 확장시켜서 이렇게 도시 운영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AI화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절약이 되고 동시에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꿈에 그리는 주 1일 32시간, 주 32시간, 즉 주 4일 근무가 가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시가 주 4일 근무 시대를 여는 가장 선도적인 도시로서 AI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든지 질문입니다. 네. 정말 고인지입니다. 지금 AI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거는 좀 AI 내용보다는 그 행정수 특별법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어제 잘 발표된 그 행정수 특별법 관련해서 문진석 의원님께서 이제 그 보도자를 통해서 위헌 소지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자에 발송된 보도자료는 그 내용을 빼고 다시 재발송됐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두 분이 문희석 의원은 허위 사실 유포 유발을 하겠다 최신님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법안 소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다고 해요. 문희석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좋고 그러면서 문희석 의원이 그렇다면 좋은 뜻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공청회도 열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해서 오늘 이거보다는 좀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자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는 걸 저는 듣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공청회 또 로드맵 얘기하면서 그렇게 것으로 돼버리니까 뭐 보도 자료나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데 우리 세종시의 보도 자료에도 문희석 의원이 그렇게 제안한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바로 뭐가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위헌이 있으니까 공청회를 하자라는 완전한 원인이 있었냐 없었냐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보지만 어쨌든 공청회나 로드맵을 마련해서 하자라고 발언한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럼 발언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이 그렇다면 본을 보내시고 갑시다. 해가지고 갔다면 누구의 책임이다를 따지지 말고 그런 범위 때문에 모두가 된다면 저는 문인석 의원이가 누구를 따지지 않아요. 제가 우려했던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헌시기 때문에 이게 못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꼭 좀 말씀드립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헌시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아니 행정수도 특별법 2003년도가 헌법에 어긋났다는 것은 법률의 무슨 조항,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는 헌법에서 정해야 된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걸 법에서 한다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과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국민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걸 새삼스럽게 얘기한다고 무슨 법안 발의를 왜 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청회 한두 번 했으니까. 결론은 그거기 때문에 제가 헌법 개혁을 하지 않고 이걸 행정수도 완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정부의 헌법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대했지만 행정수도 조항은 빠졌어요. 그럼 행정수도 어떻게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냉철하게 팩트를 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자꾸 그렇게 보시지 말고 위헌 나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헌법에서 해결해야지. 헌법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자꾸 밑에 하위 법률에서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면서 근데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걸 어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또 보류하자. 공청회 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위헌식이 없어집니까? 법안 소위에서도 얘기 나왔다면 상임이나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 먼저 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 수도는 정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뒤집고 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입법 기술적으로 공청회 한다고 입법 위험수가 없어지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행정수도에 다단한 우리 시민들께 지금 진정성 있는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행정수도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모릅니까? 우리 언론 여러분들 그 누가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안 건드리고 어디 해보겠다. 이게 진정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자꾸 뭐 다른 지역에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세종 시민과 세종의 정치권들은 여야를 기본해서 뭉쳐서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건데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연결된 질문이라 그냥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문인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어저께 이제 아리아드 캠프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최민호 시장님을 고발 조치하겠다가 어저께까지 나온 의미거든요. 좀 전에 이제 문인석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캠프 관계자가 어저께 의원이랑 통화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를 다시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런 내용을 문제는 통화를 했어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어제 문인석 의원과 통화를 해서 그 논평이나 성명을 나간 동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또 문 의원은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 올렸을 때도 페이스북 참고하면서 본인이 국회에서 소위에서 했던 발언을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위원 시위가 본인이 위원 시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위원 시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여러 의원들이 위원 시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국회 법상 새로 신규 법률을 제정하고 할 때는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이따 30일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30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문인석 의원실에서라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에게도 그런 말을 전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 논평이나 성명을 보면 국회는 자기를 딱 집어서 얘기한 그런 게 있어서 국민적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좀 해명을 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확산시키지 않고 오늘 성명이나 논평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걸 해명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만큼의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자꾸 기본질적인 얘기가 본질을 부리지 마세요. 그거를 내가 위원실을 발언했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 분위기가 위원실가 있으니만큼 공청회나 노동회를 통해서 해서 모든 게 그게 팩트고 그게 본질 아닙니까? 누가 했냐 안 했냐, 그걸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만 그 밖에 생각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보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그러면 주도적 입장을 갖고 가야지. 그럼 지금 말씀 그대로만 한다면 그럼 중한 범죄는 공청회를 했던 그런 진작이 있어야지. 세 번이나 모시기로 갈 거면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질적인 걸 우리가 좀 논의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그 워딩에 있어서 민주적 의원이 했는 말을 뭐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아직 기록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일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자고요.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냐라는 게 법정스님의 말씀인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볼 생각을 해야지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갖고 저 손가락이 짧냐 기냐 이 얘기한다면 달을 왜 가리키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진일 의원이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거기 보면 동성애는 그 국회 원구성이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7월달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문지석 의원은 4월달 안에 자기 뭐 저기 의원실 안에서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제 강준일 의원 그 보도자료에 보면 7분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그 법안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재정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거는 공청회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개헌안에는 행정수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 세종에 대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 이야기하고 지금 공청회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기본적인 거를 준비를 안 하고 지금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어떤 시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뭐 거기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합니다만 저는 또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제에서야 그런 법 제정을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법안 발의할 때부터 그거는 절차를 밟았어요. 세 번 보조시키고 공유할 즈음에 공청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지난번에 알기로는 우리 김정민 의원, 강준현 의원 그리고 황운하 의원 해가지고 국회에서 공청회 하지 않았나요? 그 공청회는 또 이거하고 해당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국회 법사 내지는 또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법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진짜부터 밟아오면서 발의도 하고 발의 초기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시간 다 가는 게 3번이나 보여주시고 첫 국번에서 65번에서 겨우 1번으로 올려놨더니 hin전히 심의할 때 공청회 없으니까 또 보리 가냐. 그러면서 지금 시간도 문진석 의원은 아까 4월 30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4월 30일 날 공청회 하든가 소위를 열어서 지금 이게 지방선거 전까지 이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6월 3일 날 지방선거인데 4월 30일 날 소위 열어가지고 앞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어떻게 다 통과시켜서 지방선거를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 좀 깨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뻔히 보이는데 왜 보면서도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론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뻔히 앞길이 보이는데 그걸 안 보이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얘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헌십이 제가 100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헌십이 걸릴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헌법을 근본적으로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누가 얘기했다, 언제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짚고 나가자는 건데 누가 짚었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열정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이 모를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민이 모르겠습니까? 법학 전문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래서 안 된다, 보려 된다. 결국은 알면서도 정말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물어야지 몰라서 그랬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성과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겁니까? 네, 공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된 분야를 발표하신 경우는 처음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진짜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에서 이제 후보자가 공약을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왜 필요성, 이해감, 여기에 좀 활용까지 더해서 이제 공약을 제시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꼼꼼하게 세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담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일정과 추진 일정과 그리고 대략의 그 소요되는 예산 정도가 언급이 돼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만 신뢰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통은 이제 화려한 포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세부적으로 나온 이 내용들을 AI에게 보는 예산이 아마 대충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신뢰감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일정은 제가 우선 제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1단계, 2단계로 나눴고요. 그리고 예산은 사실 이거 생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이런 AI에 대한 이런 그 함정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어느 분야를 다루시냐를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런 방향성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행 계획은 제가 선거 공약 단계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시에 들어가면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공약들도 그런 실행 계획이라든가 소요 예산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판단이 되는 예산도 있고 안 되는 예산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소요 예산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지금 예산을 덜컥 제가 약속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기반을 가지고 제가 시장이 되면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그 시민들한테 좀 더 확실한 신뢰성 있는 계획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함 소유자입니다. 주 4일 근무를 처음에 공공 부분에서 시행할 계획이신지 민간 때까지 어느 정도 수행 방식을 효과를 보면서도 유도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근로 시간 이제 단축이 따르면 행정력이 쓰고 수 있는데 시민 서비스와 연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그리고 한국 최초 AI 혁신도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타 지자체의 소멸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주 4일 근무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주 4일까지는 아니고 주 4.5일을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 부부들한테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말하자면 단축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탄력적인 운영 근무 시간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 4일을 법제화시키고 하려면 좀 이거는 중앙과의 법령 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 4일을 근무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4일을 근무해도 일반 서비스나 민원인들의 대응에 지장이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는 AI를 도입하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 4일 근무를 선도하는 당장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체도 있고 공무원 근무 시간도 있고 보수체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주 4일 근무 시간을 여는 AI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도시에 AI 혁신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혁신 산업을 일으킨다, AI 산업을 일으키는 도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도시 자체를 AI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마 세종시가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또 세종시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신생 도시이고 그리고 테스트 베드 시티로 국가에서 지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가시 생활권에 스마트 도시를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 스마트 도시 자체가 전국에서 세종하고 부산 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 도시의 운영 체계를 AI로 전환을 한다면 세종에서 전국 최초의 도시 자체가 AI로 운영되는 혁신 도시를 만드는 거 불가능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방향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해내야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도시 경쟁에서 이게 우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저께 선거 후보 확정되고 상대당 후보 확정 첫 번째 여론조사가 어저께 나왔잖아요. 네. 보시는 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그 여론조사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틀렸다 안 했다 하지만 이미 같은 방식으로 대전시에서 했을 때 대전시장에서는 여론조사의 부당성,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 심정적으로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31km를 24개 운전 동안 다 돌았습니다. 제가 제 편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안 나봤습니다. 체감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여론조사는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연령층 구성이나 지역 구성이나 이런 샘플링이 정확하게 됐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여기서 틀렸다 말았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AI 오늘은 공약 발표이기 때문에 AI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이상으로 오늘 언론 불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